반갑습니다. 오늘 하여튼 1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선의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의 내면에는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면역은 들어가 보면 뭘 하느냐 하면 제일 핵심이 자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생각들, 그런 것도 한번 살짝 엿보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 기능을 강화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염병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지식들은 대부분 뭐 살고 죽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목숨을 걸어 놓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목숨을 걸어 놓는 전쟁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그 다음 어떻게 질병에 대처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고생을 하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고생했던 면모를 한번 봄으로써,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 뭡니까? 연병이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보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천연두를 보통 이렇게 하면 종두법을 하지 않습니까? 종두법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인두법이라는 걸 해요.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의 코딱지를 빼서 그걸 갈아서 말려서 먹음으로써 미리 면역 기능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두법이라는 게 되게 과학적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런 측면을 보면 그 사람들의 대응 방법이 지금도 우리한테는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황당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요. 자, 먼저 그리스가 어떻게 파멸됐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훌륭한 민주국가였고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페라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쭉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갑자기 사람들은 갑자기 죽으니까 신이 숭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아폴론을 숭상하겠다, 이런 의미 없잖아요. 그 방종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테네는 결국은 그냥 한순간에 이 전염병이 들이닥치면서 그냥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죠. 그 거대한 나라가 간단하게 그냥 전염병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게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국지. 전염병이 돌면서 이 나라가 사실은 망했다는 걸 사실 삼국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한 어떤 전쟁사라든지 전쟁의 기록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의학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한의학을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약이나 안 그러면 혹시 배가 아프면 가서 침이나 맞고, 체하면 맞고, 발목 삐면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의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치명적인 상황에서 발달한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학을 발달하는 거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학이 발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중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썼는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한론이라는 책인데, 그 모든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보면 병의 근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썼던 대표적인 약이 뭐냐 하면 마황이라는 약입니다. 마황이 뭔데 그렇게 힘이 있을까? 그 약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콧물을 없애는 약을 소청룡탕이라 그러는데, 청룡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밑바닥인 물에서 올라와서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게 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있을까? 지금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마왕이라는 약이 지금에 와서 이제 일본에서 막 정제를 했습니다. 1800년대. 정제를 해서 만든 약이 뭐냐 하면 에페드린입니다. 천식약.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막 답답하면 에페드린을 쓰잖아요. 에페드린을 쓰는데 그 원료가 마왕입니다. 에페드린을 아주 정제하면 뭐가 됩니까? 히로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약이 바로 마왕이죠. 그래서 그 약은 대부분 우리 몸을 사운화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살이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의원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약물들 중에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쓰는 것은 마왕이 든 약이다. 그런 약을 쓰니까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물러가더라. 왜? 우리한테는 체온을 1도 올리는 거지만 바이러스나 세균한테는 몇 도입니까? 몇 천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기의 준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그 크기에 비해서 느끼는 온도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의학은 상한론에서 발전했지만 이제 우리 몸의 어떤 근원을 다시 치료하는 의학으로 좀 더 진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